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섹션을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저희가 약간 좀 확장된 이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자, 디스트럭처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해체하고 파괴하고 분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이걸 다중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 분리 선언 혹은 해체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스플릿해서 분리해서 다수 개의 변수를 뭔가 한 번에 선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C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우리가 생성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의 필드, 프로퍼티들이죠. 여기서는 컴포넌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 프로퍼티들이 A, B에 순차적으로 대응되면서 분리 해체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가 이렇게 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A라는 변수가 사실은 컴포넌트 1이라는 메소드를 함수를 호출해서 요 C라는 타입의 객체에서 값이 A에 지정되는 것이고요. B는 컴포넌트 2를 취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다양한 타입들로 이루어진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 바로 Destructuring Declaration, 코틀린에서는 다중선언이라고 해요. 코틀린 사이트의 레퍼런스에 가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n이라고 하는 핵심 메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튜플, 이런 개념 들어봤죠, 여러분들? 튜플. 그래서 튜플과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인덱스드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아왔고 써왔던 것인데 이게 바로 분리해체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맵 엔트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써오셨던 해시의 키밸류 페어도 이 분리해체 선언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혼합된, 믹스드된 리터닝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튜플이라는 개념을 한번 등장하니까요. 코틀린 JVM 타겟으로 하시고 튜플 프로젝트라고 하나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TUPLE 튜플 프로젝트라고 만들어 주세요. 자, 튜플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규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소스에다가 이게 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은 패키지를 또 추가를 해보죠. 패키지는 그냥 튜플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자, 이 튜플에다가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드시죠. 어떤 다수 개의 변수들이 선언되니까 그냥 이렇게 multiple.kt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튜플이죠. 네, 패키지 튜플에 multiple kt입니다. 메인 함수를 만들면서 바로 또 시작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 많이 요 코튼이라고 하는 요 모던 랭귀지를 하시기 전에 아무리 초보자라고 하시더라도 요새는 PHP라든가 스위프트, 파이썬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거나 약간씩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언어들에서는요, 튜플이라는 개념이 매우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용어가 있죠. 그래서 PHP나 스위프트의 튜플이고요. 파이썬에도 있습니다. 혹은 믹스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튜플, 복수계가 흔히 가로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뭔가 X, Y, Z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죠. 1, 2, 3처럼. 혹은 믹스드 타입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것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틀린에서는 멀티플 디클러레이션, 다중 선언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디스트럭처링이라는 말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죠. 디스트럭처링, 죄송합니다. 그렇죠. 디스트럭처링인데 이건 뭔가 분리해체 기반 선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객체가 쪼개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데이터 클래스를 저희가 앞서서 배웠는데 데이터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디스트럭처링을 제공한다고 들어봤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직접 한번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커스텀 클래스를 DTO로 만든다고 우리가 알았는데요. 코틀린에서는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데이터 클래스를 제공하죠. 뭡니까? 바로 페어랑 트리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페어를 먼저 한번 등장시켜 봅시다. 페어는 앞에가 포스트고 뒤에가 세컨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바로 분리해체 선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페어 부분에다가는 우리가 정수를 넣고 두 번째 페어 부분에다가 문자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a라고 하면은 정수 1이 문자 a에 이렇게 대응되는 페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에다 우리가 페어 객체에다가 다트를 사용해서 호출할 수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데 포스트 세컨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는 1이니까 정수형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1이겠죠. 1.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똑같은 페어를 1, a라고 만들어 두시고 자, 정수랑 문장이죠. 두 번째가 세컨드, 차르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a가 나왔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페어가 데이터 클래스이기 때문에 앞서 PT에서 봤던 컴포넌트 1입니다. 컴포넌트 n인데 n이 여기서 1이 된 거죠. 첫 번째 순서죠. 그래서 컴포넌트 1 메소드를 호출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얘는 컴포넌트 2를 호출한 거랑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2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컴포넌트 2니까 이 페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호출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랑. 그죠? 예. 이거랑 얘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어를 한번 분리 해체 선언, 다중 선언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일단 이무터블로 발로 선언합니다. 발가 아니라 앞에는 숫자니까 넘버니까 넘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차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이라는 변수 이름과 차르라는 스몰 차르죠. C가 두 개의 변수를 한 번에 선언하는 것이죠. 멀티플 다중 선언. 근데 분리 해체 기반이기 때문에 뒤에 뭔가 해체해서 디스트럭처드 분리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즉 스플릿 분리될 수 있는 객체를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코틀넷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클래스 페어를 넣을 수 있죠. 앞에 했던 1,a를 넣으면은 요 num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변수에는 post 컴포넌트 1번이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요 1이 여기에 들어가고 요 문자 a는 차르에 들어갑니다. 1이 이쪽, a가 이쪽에 들어가죠.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순서는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post second가 num 차르에 매핑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다시 또 이거를 우리가 복사해서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 num과 차르는 사실은 이 페어에 우리가 타입 파라미터로 명시적으로 할 수 있죠. 앞에 1은 정수기 때문에 int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에 a는 차르이기 때문에 차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타입을 명시한 건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명시할 수도 있겠죠. 예. 컨트롤 커맨드 D 누르면 이렇게 하면 복사되죠. 자, 그래서 int 차르를 여기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 즉 분리해체 선언의 이 다중 변수에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타입들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명시적으로 여기 변수들과 여기 데이터 클래스 객체에도 이렇게 타입이 일치하고 있죠. 여러분들. 일치하거나 호환 가능하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찍어보자, 여러분들. 프린트문을 통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프린트 ln 해야 되겠죠? 자, 프린트 ln을 통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num에는 $num을 찍는데 요 num이 바로 요 변수입니다. 분리해체 선언, 다중 선언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페어의 포스트 1이 들어가 있는 num이죠. 그 다음에 차르라는 것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요거죠. 요 타입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간단히 해보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 그냥 매우 간단하게 num과 차르가 a로 나와 있죠.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고 차르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진 건데 그 값의 초기화가 페어라고 하는 데이터 클래스의 객체가 컴포넌트 1, 2, 포스트 세컨드로 이렇게 값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걸 저희가 다중선언 혹은 디스트럭처드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체 기반 선언이라고 하죠. 매우 편리한데 일종의 튜플입니다. 튜플. 튜플. 복수계가 이렇게 가로 타입으로 묶여서 다니는 거죠. 한 덩이로 다니고 한 덩이로 여러분들.
자, 이런 튜플의 예를 좀 더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트리플이 있겠죠? 트리플, 페어랑 다르게 트리플은 3개죠.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우리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3개를 이렇게 컴마로 연결하면 트리플 튜플이 되죠. 트리플은 3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ABC라는 타입 파라미터로 우리가 타입을 명시할 수 있겠죠. 일단 명시 안 해도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I는 소유격으로 my죠. U는 your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V는 뭡니까? V는 our죠, 여러분들. 그래서 my, your, our가 이렇게 각각 문자 열형인데, 스트링형인데 타입은 같던 다르던 상관없죠. I에는 my가, U에는 your가, 위에는 our가 들어갑니다. 하나의 객체에 있던 게 스플릿 해체돼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T3라는 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트리플의 3번째니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위랑 똑같은 건데, 얘를 그냥 또 복사하겠습니다. 트리플을 복사하시고, 여기에 뭐죠? 예, third입니다. first, second, third라는 게 있죠. 혹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네, 컴포넌트 3입니다. 컴포넌트 3. 컴포넌트 1, 2가 first, second니까 컴포넌트 3가 되겠죠. 간단히 한번 또 찍어보죠, 여러분들. 자, I 들어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U에는 또 이렇게 U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위에도 V가 들어갔겠죠. 들어갔겠습니다만 또 T3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T3면 T3. 그래서 이렇게 V랑 T3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our라고 여러분들. 네, 이걸 한번 또 실행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I, U, V에 각각 해체돼서 다중선언된 값이 초기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3도 our가 똑같이 VA랑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는 컴포넌트 n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튜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리해체, 디스트럭처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깔끔하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분리선언하면서 DTO를 처리할 때 혹은 앞으로 보게 되는 우리가 루프라든가 여러분들 포문이나 어떤 이터레이션이 있죠. 여러분들 혹은 맵할 때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어떤 리턴할 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거는 PHP나 스위프트, 파이썬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약간의 감이 좀 더 있을 겁니다. 그거랑 비슷합니다. 모던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현대에서 근대에 쓰이는 이런 언어들의 장점을 많이 따왔어요. 코트니는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희는 이제 포랑 맵이나 이런 걸 활용한 루프에서의 디스트럭처링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포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포문은 흔히 순서가 있죠,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루프의 시작과 루프의 끝이 있는데 그 포문의 대상에는요, 여러분들. 전통적인 포문은 어떤 뭐 시작 숫자부터 끝 숫자까지 조건이 만족하는 한 루프를 반복하죠. 근데 어떤 자바의 빠른 포문이라든가 여러분들, 패스트 이니머레이션이라든가 코틀린에서의 포문은 이터레이션 기반이 확실히 드러나죠, 여러분들. 특히나 어떤 순서 번호를 우리가 명시할 때 with index라는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확장 함수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C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A부터 Z까지 알파벳 대문자죠.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배열처럼 보이죠. 근데 배열은 아니고 레인지입니다. 범위죠, 범위. 물론 우리가 배열이나 리스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Z로 해서 C는 하나의 문자가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이터레이션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함수에서 배울 건데 맵업을 하고 맵 오버가 가능한데 문자 A부터 문자 Z까지가 C에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순서 번호를 매긴다면 0기반일 때는 배열이라면 0부터 25까지 해서 26자의 어떤 랭스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C가 들어갔는데 순서 번호까지 같이 쓰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I, 라고 이렇게 붙였죠. 이 I가 순서 번호고 C가 문자 데이터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반드시 가로로 감싸야 했습니다. 이 가로가 바로 뭐죠? 예, 가로가 바로 이 튜플을 나타납니다. 튜플. 그래서 I, C라는
하나의 어떤 객체인 거예요, 여러분들. 튜플 객체. 이 튜플 객체는요, 사실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예, 닷, 이것도 with index라는 함수죠.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우는 확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with index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같이 찍어보죠. 포문에서 반복적으로 실행할 걸 그냥 프린트만 하겠습니다. 자, i번째 순서의 요소를 문자로 그냥 찍는 거죠. 간단하네요. 그냥 이렇게 $C 하고요. 계속 계획 문자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탭으로 할까요? 역슬래시 t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죠. 그렇게 하고 한 줄만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0부터 25까지 숫자 쭉 나오면서 A부터 Z까지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네요. 탭을 띄우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반복문이 26번 이렇게 실행되고 있죠. 근데 요 위드 인덱스를 통해서 IC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C는 요 문자고 I는 0부터 25까지. 근데 요 IC가 바로 튜플이란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인덱스드 밸류라고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컨트롤이나 커맨드 클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컨트롤이나 커맨드 클릭. 자,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인덱스드 밸류라는 소스 코드로 갔죠. 데이터 클래스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클래스니까 컴포넌트 메소드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 1, 2만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면 컴포넌트 1이 바로 숫자 i니까요, 여러분들. 컴포넌트 2는 t 타입이니까 일반 타입이죠. 우리는 여기서 문자 타입이었죠. 아까 C, 여러분들. 그래서 indexed value라는 데이터 클래스 타입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요 i, c는 여러분들 사실 indexed value라는 데이터 클래스의 한 종류인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for라든가 이런 이터레이션 반복 구문에서 순서 번호랑 엘리먼트 데이터가 이렇게 i, c를 묶인 indexed value 데이터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i랑 c가 매번 루프를 돌 때마다 다중선언, 분리 해체 선언돼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변수 두 개가 선언된 거잖아요. 이렇게 없는 지역 변수. 그래서 이게 바로 분리 해체 선언이 튜플이 쓰이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예입니다. 일단 인덱스 밸류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전에 데이터 클래스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맵을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맵은 우리가 한번 태양계 한번 생각해보죠. 태양계 플래닛인가 플래닛? 네, 플래닛츠. 뭐 철자 틀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플래닛츠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플래닛츠, 여러분들. 행성들이죠, 행성. 네, 행성들의 이름을 맵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맵은 여러분들 키밸류의 어떤 쌍이잖아요. 키밸류. 키밸류는 우리가 맵 엔트리라는 말을 썼는데 페어로 표현할 수 있었죠. 페어로. 그래서 맵 어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무터블한 맵들의 어떤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양계니까요. 그냥 여러 가지 키를 넣을 수 있는데 키는 중복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집합이죠, 여러분들. 그냥 숫자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수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의 이름 하면 되겠죠. 뭐 지구는 수금지화 하니까 세 번째죠, 사실 여러분들. 근데 0번째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0이라는 키가 지구는 Earth죠, 여러분들. 우리가 Earth로 이렇게 됐고요. 사실 제로 투 Earth가 페어랑 같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스 하겠습니다. 마스, 화성. 화성이죠? 네. 그 다음에는 TO라는 메소드를 쓸 수도 있죠. 이게 사실 페어랑 똑같아요. TO의 결과가 메소드니까. 주피터. 주피터 맞나요, 이거? 예, 주피터 목성인가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은 세턴. 토성이죠? 고리가 있는 토성. 4번은 이제 행성이 아닌 플루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성이 아니니까 물음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엔트리죠. 엔트리. 맵점 엔트리입니다, 여러분들. 자바랑 똑같아요. 그 엔트리 객체가 5개 묶인 그런 하나의 집합인 맵이 만들어졌죠. 이게 플래닛츠라는 맵입니다, 여러분들. 인트키 스트링 밸류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얘 또 역시 우리가 루프를 돌 수 있죠, 여러분들. 네, 포문이든 와이문이든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터레이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맵업을 해서 뭔가 대응 관계 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포문을.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한번 플래닛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 나오네요. 네. 플래닛. 근데 이 플래닛을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보고 폼을 돌릴 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P라고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KV, 키밸류로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플래닛이라는 맵에서 맵.엔트리 객체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탐색될 텐데 그 맵.엔트리 객체가 K랑 V로 디스트럭처드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들. 디스트럭처드니까 여러분들 K랑 V로 키밸류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분리해체 선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미 다 썼던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우리가 항상 찍어왔듯이 키 KO V가 밸류다라고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K랑 V가 분리해체 선언으로 다중선언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중선언은 알고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map.entry 객체입니다. 근데 이 엔트리 객체에 키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 V 타입 파라미터죠. 그래서 키랑 밸류가 엔트리로서 이렇게 타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떤 분리해체 될 수 있는 타입이라는 거죠. 근데 얘도 K가 컴포넌트 1이고요. V가 컴포넌트 2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KV 갖다 대시면 map.entry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map.entry에 키밸류 묶여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타입이 K, V인데 컴포넌트 1번이 키 타입으로 키입니다. 그리고 map.entry의 컴포넌트 2가 V로서 밸류 타입이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map.entry구나. 컴포넌트 1이 키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뭐였죠? 네, V타입이고 두 번째 컴포넌트 메소드는 바로 밸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또 이걸 여러분들 더 돌려봅시다. 한번. 자, 그래서 플래닛이라는 이제 요 맵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포문이긴 포문이지만 맵이라든가 여러분들 맵 밸류스 같은 이런 함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루핑을 또 이터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맵은 많이 써봤죠, 여러분들. 맵은 맵 엔트리가 특정한 값으로 어떤 함수가 다 이렇게 연산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맵 밸류스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자, 맵 밸류스를 통해서 우리가 플래닛을 또 다른 값으로 한번 매핑된 또 하나의 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맵 밸류스를 한번 써볼게요. 자, 맵 밸류스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컨트롤 커맨드로 클릭해 봅시다. 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맵 밸류스는요, 키랑 밸류를 이루어진 어떤 이런 맵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특정한 함수를 적용시킵니다. 그때마다 키랑 밸류에 이 함수의 어떤 공식, 어떤 논리 코드가 적용되죠. 적용된 결과가 R이 나오는데 이 R을 또 다시 밸류로 해서 기존 키랑 똑같은 키에다가 각각의 밸류, V가 R로 변환된 트랜스폼 된 거죠. 변환된 결과값을 묶은 또 맵을 나타냅니다. 즉 KV 맵이 KR 맵으로 바뀌는 것이죠. V가 R로 트랜스폼 함수를 통해서 공식으로 처리된 결과예요. 그래서 KV가 KR 맵으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맵 밸류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KV 맵을 이렇게 KR 맵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K, V라는 튜플을 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기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요거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항상 써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사실 람다식이에요, 람다식, 여러분들. 함수 바디식인데 일단 이렇게 따라해서 해봅시다, 여러분들. 다음 장에서 저희가 이제 함수형 기초를 배우는데 그걸 배우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따라하세요. 그래서 솔라 시스템이죠. 태양계. 자, 솔라 시스템에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K 하면 키죠. 순서 번호가 나올 것이고 $V 하면 행성의 이름, value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쭉 돌면서 뭔가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봅시다. 플래닛의 맵 밸류스를 할 건데 이번엔 저희가 여러분들 키는 쓰지 않고 여러분들 밸류만 쓴다고 할게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밑줄을 넣어가지고 사용되지 않은 unUsed들을 마킹해 줍니다. 그 다음 V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랑 똑같이 나오는데 K가 쓰이지 않죠? K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순서 번호들.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또 결과 뭐라 그랬죠? 맵 밸류스 결과가 KV가 KR로 바뀌죠. R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V는 뭐 어스인지 마스인지인데 그 어스 마스가 V 값이 포함된 R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R은 솔라 시스템 콜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 R을 또 요 K라는 키를 묶어서 맵 밸류스가 또 다른 맵을 줬죠.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각각의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이치 구문을 통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 포이치 구문에는요. 하나하나의 맵 엔트리가 들어옵니다. 맵 엔트리. 하나의 파라미터가 람다식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이런 블럭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it이라고 한다 그랬죠. it.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프린트를 찍을 건데 it을 찍을 겁니다. 근데 it을 찍으면은 그게 뭐죠? 네, 맵 엔트리요, 여러분들. 맵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it은 여기서 바로 맵 엔트리였어요, 여러분들. 맵.엔트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it을 찍으면 키 밸류가 다 찍히니까 좀 안 좋고요, 여러분들. 키만 찍거나 혹은 밸류만 찍을 수 있겠죠.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실행은 되지만은 찍히는 게 없는 거고요. 요건 실행된 다음에 그 KV 맵이 KR 맵인데 그 KR 맵에 각각의 R만, 즉 변환된 밸류값만 찍히니까 요 솔라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죠. 자, 실행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솔라 시스템 얼스가 하나의 R 값이죠. 5번 포이치를 통해서 프린트 구문으로 찍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K, V가 분리해체 선언된, 다중 선언된 그런 하나의 예고, 튜플 예고요. 요 언더스코어는요, 여러분들 밑줄 문자는 안 쓰이는 그 튜플의 어떤 요소를 표시합니다. K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unused 한 겁니다. 근데 이 결과를 우리가 또 이렇게 찍어봤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어떤 분리해체 선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요 K가 컴포넌트 1이었죠. V가 컴포넌트 2였죠. 즉, 맵 엔트리에서 우리가 점 컴포넌트 1이라고 하면 요 K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직접 컴포넌트 1, 2를 직접 호출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네. 여기처럼 이렇게 직접 호출 가능합니다, 이거. 데이터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를 한번 직접 정의해서 요 분리해체 선언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